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직 후 1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 30년 늘 바쁘게 달려왔고 정년까지 남은 시간을 줄줄이 계산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이건가? 그렇게 조금 일찍 52세에 스스로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간 제가 겪은 변화들, 생각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작은 팁들까지 공유드리겠습니다. 1. 퇴직 직후 공허함과 해방감 사이 퇴직을 하고 첫 주는 정말 꿀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오늘은 아무데도 안 가도 되라는 생각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출근길 스트레스도 없고 정말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연락 안 오고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하루에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나는 이제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멈춰진 느낌, 시간이 흐르지 않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런 감정이 오히려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이 존재감의 상실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아내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녀가 한마디 했죠. 지금 당신이 가진 건 시간이고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바꿀 거야. 그 말이 이후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돈보다 중요한 것, 루틴 퇴직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생활 리듬이더군요. 처음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밥도 제때 안 먹고 TV만 보다가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루가 뭉개지듯 흐르더니 어느 순간 일주일이 금방 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7시 기상, 아침 산책 30분, 하루 일정표 작성, 간단한 명상 5분. 이 단순한 루틴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시간을 이끌어가는 느낌이 들고 뇌도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 다가올 한 주의 계획을 엑셀에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상 지출할 일, 식단까지 적어 놓다 보니 목표도 생기고 일상의 리듬이 생기더라고요. 3. 수입은 줄었지만 소비도 줄었다. 퇴직 전엔 매달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퇴직 후엔 딱히 벌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을 많이 안 써도 크게 불편하진 않더군요. 외식 줄고 명품 옷도 안 사고 자동차도 덜 타니 유지비도 확 줄었습니다. 기존에 자동 이체되던 스트리밍 서비스, 멤버십, 보험, 중복 등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지출 구조를 정리하니 마치 집안을 청소한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불안했지만 정말 필요한 것만 소비한다는 기준이 생기고 나니 소비가 합리적으로 변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이 새는 걸 막는다는 감각이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소비 패턴의 성찰이었습니다. 예전엔 스트레스 풀려고 무언가를 사고 외식을 하며 위로받곤 했는데 이젠 그런 감정 소비가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직접 해먹고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는 삶이 훨씬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4. 새로운 나를 발견하다 취미의 힘. 퇴직 전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글쓰기라는 취미를 시작했는데 이게 제 삶을 정말 많이 바꿔놨어요. 일기를 쓰고 블로그에 짧은 글을 올리다 보니 글이 쌓이고 사람들의 반응도 생기더라고요. 나중엔 전자책으로 엮어서 판매까지 해봤습니다. 수익도 조금 나더군요. 돈보다도 내가 아직 세상에 보여줄 게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게 가장 컸습니다. 누군가 내 글을 읽고 감동하거나 공감해주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만의 언어로 나를 표현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글쓰기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누군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며 또 어떤 분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선일 뿐입니다. 5. 인간관계의 재정비. 퇴직하고 나면 인간관계도 필터링 됩니다.
회사 다닐 때 수백 명과 어울리던 제가 지금은 10명 정도와 꾸준히 연락합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편안한 관계들이죠. 그리고 새롭게 동네 도서관, 취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좋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관계는 수보다 질이라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와 같은 시기를 겪는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이야기만 나눠도 위로가 되고 누가 먼저 뭔가를 시작하면 나도 자극을 받아요. 사람은 혼자서 오래 못 삽니다.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내와는 주말마다 함께 동네 맛집 탐방을 다닙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며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얼마나 나누느냐에 달려 있더군요. 6. 지금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단순하지만 꽤 만족스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글을 쓰고 점심엔 동네 친구들과 밥 먹고 오후엔 책을 읽거나 가끔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수익은 크지 않지만 제 시간과 마음은 정말 여유롭습니다. 예전엔 퇴근하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하루,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가끔 불안도 있고 공허함도 오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성장을 멈추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매달 한 권의 책을 정해서 깊이 읽고 블로그에 서평을 씁니다. 작지만 꾸준한 발전이 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걸 느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내가 가장 나답게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무리 앤드 콜 투 액션. 퇴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두렵지만 그 안에 기회도 숨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늦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리듬과 의미를 찾는 게 핵심이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쓰는 것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퇴직 이후 삶 혹은 준비 중인 분들의 고민도 댓글로 나누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7가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